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보고서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볼 때 같이 본다, 같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부담 없이 편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 다 상승했고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서 제가 사는 거고요. 자가 보유율은 자기 집은 갖고 있지만 꼭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58%와 61%니까 대략 한 3.1%의 사람들 정도는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최저 미달 가구도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질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 가구들이 가면 갈수록 그 주거 공간 또 주거 만족도 이런 게 사실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가 점유율 58% 2006년 이후 최고. 그리고 전국 PIR은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했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에 반해서 소득이 올라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는 것도 18년도 7.1년에서 19년대는 6.9년으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서울 광역시만 해서 아마 그럴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집이 많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신 것처럼 1인당 주거 면적 저번에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8년도에 31.7제곱미터에서 19년 32.9제곱미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인당 주거 면적도 넓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1인 가구들의 주거 면적이 넓어졌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대형 면적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주 기간이 7.7년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것도 28.6 그리고 하향 이동이 8.2%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혼부부 취약계층을 지원 강한 결과로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친화적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급 계획을 보면요. 18년도와 19년도 그리고 향후 20년도, 21, 22년도를 보시면 공공임대가 총 90만 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17.2, 17.6, 20년도에는 18.6, 18.6, 18.7 그러니까 갈수록 공급을 많이 한다. 청년을 위한 것들도 3.6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많이 그 임대주택 그리고 이 주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거도 보시면 이렇게 24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기준 58%로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별 자가 점유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라고 보면 도지역은 63에서 68%인데요. 광역시는 55에서 6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역시 정도에서는 2000년도에는 좀 그게 좀 나빠했는데 2010년대 후반기 들어와서는 많이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로 줄었었는데 지금 다시 좀 올라갔다. 물론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또 생각하시면 2000년대 중반의 가격 상승이 후덜덜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지역별 자가 보유율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거래량 매매 가격 상승 같은 거는 좀 그때는 못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19년도 점유형태는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과 달리요, 전세보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가구 증가하고 임차가구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그래서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까지는 급증하다가요, 이후로는 유사한 비율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대 이때 이제 비슷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전세 월세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월세가 전체의 임차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전세는 40% 차지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다 전세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이, 아마 그래서 제가 집 살래, 월세 살래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갈수록 월세 사는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만약 가격의 상승이 좀 더디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각종 규제를 묶어놨는데, 이럴 때 전세가 계속해서 만약 답보다, 그럼 다들 월세를 가겠죠. 네, 그리고 주거비 부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시면 계속 2010년대를 들어서는 비슷비슷하게 수도권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역시가 좀 많이 올랐다, 도지역은 줄었다. 그리고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라는 것은 보시면 이제 소득에서 이제 월 임대료 퍼센트가 얼마나 차지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는 안정적이다, 낮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소득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최저임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실패했다 성공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최초 주택도 보시면 2000년 중반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네,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는 10.7년 임차가구에 비해서 올해, 당연히 자기 집이니까 더 올해, 네, 그래서 도지와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그 비싼 도시일수록 올해 하기보다는 이사를 좀 잦다라는, 그것도 아무래도 도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번 정착하면 그냥 쭉 가는 거고,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는 이왕이면 좀 더 이제 좋은 곳으로, 네, 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거주가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는 36.4%, 자가는 20%, 임차는 60%. 그러니까 임차로 하시는 이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좀 이사를 2년마다 가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 경험을 왜 했냐 그랬더니 시설이나 설비 성향, 그리고 직주 근접, 그리고 주택 마련. 그러니까 시설이나 설비 성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축으로 갔다는 거죠. 서울에서 경기도에 있는 신축으로 갔다든가, 경기도에서도 좀 더 넓은 집으로 그런 신축이 생겨서 갔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보면 그렇게 신축이 많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겠죠. 하지만 두 번째 보면 직주 근접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 사실은 이 신축 아파트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이미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고려할 만한 게 많지만, 직주 근접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자가로 이동하는 보시면요, 주거 상향 이동이요 28.6%, 하향이 8.2%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자가에서 전세, 월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것도 많고요, 월세에서 자가로 가는 것도 2.6%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면, 네, 상향 이동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19년 주택 보유 의식은 84.1%요. 대부분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현재 아까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도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20% 정도, 적으면 15%에서 20% 정도 사람들은 다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또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보면 당연히 올라갈수록 가장 집을 갖고 싶은 게 많은데요. 보시면 특히 이 40대가 가장, 네, 집을 갖고 싶어하는 니즈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당연히 소득도 이제 없는데 자기 집이라도 없으면 무척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갖고 있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거 안정이거든요. 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쭉쭉쭉 내려가면 되고요. 그래서 최저 보시면 2000년 중반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지하, 반지하, 옥탑방 1인당 주거 면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런데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근 60제곱미터 이 정도 돼요. 1인당 주거 면적이. 네, 장난 아니죠. 이런 것들도 집 살래, 월세 살래 책에 나와 있다는 사실. 하하하하. 어색한 웃음. 네. 주택 상대어 양호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19년 되면 주택 구조, 방수 상태를 내방망 상태라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되고 있는 거로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건 역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그래서 자가인 경우에는 확실히 주택이고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자금, 네, 월세도 네 그렇고요. 당연히 또 이제 월세는 특이하게 월세 지원이 당연히 뭐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대출을 좀 많이 원한다는 걸 정부도 분명히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약간이라도 가격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대출은 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년 가구와 1인 가구, 네, 그리고 대부분 임차 가구로. 네, 그래서 실제로 20대,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대부분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또 월세로 사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네, 아파트는 아니죠. 뭐 원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보시면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이 네, 68에서 64.9로 감소했네요. 전세 가구 비중은 좀 증가를 했고요. 그건 아마 그 전세 대출 완화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게 전세 가면 비싼 돈 대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된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 네 그렇게 되고 신혼부부 가구도 보시면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네, 자가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자가비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어쨌든 자가에 거주하는 게 가장 그래봤자 뭐 49.4%이니까요. 근데 다만 여기서 부부 가구란 혼인한 지 7년 이하이고요.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보통 신혼이라고 하면 결혼하고 3년 차까지 신혼이라고 표현하는데 7년 차까지 표현하니 그러면은 뭐 처음엔 전세 월세로 시작했다가 한 5, 6년 차 되면 그래도 뭐 자가를 특히 요즘 30대 같은 부분들이 워낙 그 주택에 대한 니즈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 게 아마 요거를 한 4년으로 줄이면 49점이 아니라 30%나 20%대 되지 않을까? 30% 초반, 20% 후반. 네. 그렇게 생각은 네, 합니다. 그다음에 임차 가구 네, 소폭 상승 네.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 같은 경우도 네, 26.3에서 일반 가구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사니까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보통 일반 주거 가구는 3인 가구, 4인 가구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도 대출을 가장 많이 필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네, 뭐 대략 이분들도 집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이 글을 보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좀 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 주거가 좀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니즈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가 점유율, 자가보유율 현재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집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 가구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전세보단 월세가 더 많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거의 6대4로 월세가 더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